자, 오늘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꼭 하는 얘기, 바로 건강 얘기죠. 자, 이때 꼭 빠지지 않는 국민병 당뇨. 꼭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있잖아요. 거의 당뇨가. 그렇죠. 네. 요새는 그냥 눈 나쁘면 안경 쓰는 것처럼 당뇨를 그렇게 취급하더라고요. 평생 약을 먹으면서 평생 관리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질병이죠. 예. 네. 자, 그런데 이 당뇨가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20, 30대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2017년 기준 20대 당뇨 환자 수는 무려 24,106명. 자, 지금 대한민국은 당뇨 위험군 900만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나도 당뇨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자주 마르고 침이 마른다. 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아무리 먹어도 공복감이 생기고 식욕이 생긴다. 저건 맞는 것 같은데. 점점 살이 빠지고 몸이 야위어간다. 저럴 일은 없어요. 자, 부스럼이 잘 일어나고 습진, 무좀이 생긴다. 눈에 초점이 잘 안 잡히는 증상이 잦다. 자, 잇몸 염증이 자주 발생하고 피가 난다. 자, 여기서 몇 개 정도가 해당이 되세요? 저는 저거요. 식욕이 생긴다. 저는 지금도 뭐- 뭐 먹고 싶어요. 저는 목이 자주 마르고 침이 마른다. 자, 이 체크리스트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간당간당하네. 자, 근데 일단 덜컥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법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당뇨에 관한 상식 OX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걸리면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다 모두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X? 저는 X. O 아닐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에이. 몸에서 인슐린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봐봐. 근데 국민 대부분이 차지하는 제2형 당뇨의 경우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정상치에 가깝게 조절을 하면 이후에는 또 식이요법 등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슐린 주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O. X. 왜냐면 그 당뇨병을 저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 거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단 거 먹으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단 거, 트랜스 지방 뭐 이런 거 먹으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뭐 먹으면 걸려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사예요? 어떻게 하는 거를? 그럼 찍은 거예요? 유전입니다. 자,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X! X라고? 그거 안 네. 되니까. 설탕하고 관계 없어요? 자, 이게 진짜 반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음식은요, 네. 당뇨병의 발병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우와.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만이 당뇨병의 주 원인이라서 그래서 단 음식 또 고칼로리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당뇨에 현미가 좋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꼭 당뇨병이 있으신 댁에서는 거의 현미밥을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흰쌀밥 절대 안 먹습니다. 맞아요. 네. 자, 과연 이게 맞을까요? O. 오! 자, 정답은 X! 아 뭐야 왜 다 틀려 상식이? 현미밥, 나 일부러 현미밥 먹는데 그래서? 백미 안 먹고. 아니 현미밥 먹어야지 뭐 그 혈당이 뭐 천천히 올라가고 뭐 그래. GMI 지수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현미밥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엄청 많이 먹죠. 혈당을 올리는 당뇨와 전분을 분석한 결과 백미, 즉 쌀과 크게 차이가 없었답니다. 야, 이거 소름이다. 이게 다른 영향을 생각하면 현미가 우수할 수 있지만 당뇨에는 당뇨에 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물질에 대해서는 백미와 현미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꽃중년을 꿈꾸는 그대에게.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예뻐지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아재 주마 노노노 20대 못지않게 자신의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우리의 꽃중년들. 자, 이렇게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최근 성형수술이나 뿌띠 성형을 받는 중년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술하면 10년은 젊어질걸? 실제로 부모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효도 선물을 조사했더니 몇십 년 동안 부동의 1위가 현금에 이어서
2위가 성형수술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니, 성형수술을 부모님이 받고 싶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요? 놀랍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의 성형과는 또 다르게 중년층 성형수술에서는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중년층의 질환,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이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성형수술을 결심하기 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고혈압은 성형수술 중 출혈을 증가시키고 당뇨는 수술 후 상처의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의 심층 상담 이후에 성형수술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코 성형이나 양악수술 같은 안면 성형수술을 할 경우 골절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몸 건강을 위해서 각종 약이나 영양제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영양제 중에 오메가3, 비타민 E 챙겨 드시는 분들, 이것들은 혈액의 응고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 1, 2주 전에는 복용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아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권고 수준이지만 성형수술 전 반드시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 지혈을 방해하는 아스피린은 성형수술 1, 2주 전부터는 꼭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이마주름 좀 어떻게 안 되나 그래? 나도. 이렇게 이마에 생긴 깊은 주름 때문에 보톡스 시술 받고 싶으신 분들, 만약에 거울을 봤을 때 유독 자신의 눈꺼풀이 처져 있다 싶으시다면요, 이마 보톡스 시술 후 오히려 눈을 뜨기가 더 불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이렇게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꿀팁입니까? 아니 근데 좀 의외인 게 사실 부모님께서도 성형수술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네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5살, 뭐 많게는 10살, 15살 이렇게 어려 보인다면 그럼. 사실 그 이상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뭐 성형을 우리가 막 조장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만족감으로 더 젊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쁘네. 자, 2017 남들보다 한 살 덜